내 아이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라는 여러분에게 다가가 보려 합니다. 좋은 부모 되기가 말처럼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하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가정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만나는 첫 번째 사회 환경이요. 부모는 처음으로 만나는 중요한 타인입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갖는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으로 겪게 되는 환경적 요인으로 체득질을 쌓으며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인성은 선천적인 성격에다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형성되어 가는데 그 결정적 시기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 유아기 때입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부모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한자의 가르칠 교자는 효도할 효자와 두드릴 복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귀한 자녀를 어릴 때부터 채찍질하며 바르게 가르쳐야 효자로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한 지혜로운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명문가에서도 대부분 효를 어떤 덕목으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느라 희생하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빚지고 자랐다고 생각했고 자식은 둘도 없는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효를 바탕으로 한 가정교육은 아이들이 그 부모가 효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득하고 익히게 됩니다. 부모의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50, 60년대를 겪으셨던 부모님 세대를 보실까요? 가난했던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 배를 굶주려가며 자식 배를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셨고 이를 애써 감추려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희생과 굶주림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았고 제일 작은 것, 맛없는 꽁지를 먹어도 괜찮은 줄 알고 자랐습니다. 엄마의 무한 희생이 암묵적으로 이어져 왔던 셈이지요. 다행히 그런 가정에서 자란 386 세대들은 그나마 부모의 희생을 애달프게 생각하고 은혜를 봉양으로 갚으려는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심순덕님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에서 하소연하듯 철든 후에라도 엄마의 아픔을 되새기며 한없이 아파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머니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희생은 딱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페미니즘을 부르짖는 오늘날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내 딸 희생하는 게 싫어서 시집가기를 굳이 원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희생과 내가 엄마로서 겪은 고충을 굳이 딸한테까지 세습시키기 싫은 우리나라 엄마들의 봉기라고 봐야겠지요. 참 큰일 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마도 잘잘못을 가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로 단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퇴직하고는 아내의 고충을 좀 덜어주고 가사를 분담해야겠다는 생각에 매일 설거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부엌을 보면서 보람과 재미도 느껴봅니다. 자랑질 같습니다만 정리 정도는 아내보다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농담 같은 이 시대에 넋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5, 60대를 마초족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냉대받는 처음 세대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요? 오늘날 핵가족과 더불어 폐쇄적인 아파트 생활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오직 부모와 가정이 지배적인 환경입니다. 옛날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뿐 아니라 형제들끼리 다투고 경쟁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았고 때론 억울한 울음을 삼키며 참아내기도 하고 이해심도 키우며 자랐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겪었고 산과 들에서 계절놀이 하면서 자연의 변화에 순응함도 배웠습니다. 자연 닮은 인생이 저절로 몸에 적게 된 것이지요. 요즘 학령기를 둔 학부모는 오직 내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사교육비가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친구와 잘 지내고 있는지 아이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부재에다 아이에게 시시콜콜하게 묻는 것조차 마치 금기사항처럼 여기는 긴장된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정을 나누기보다는 차라리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가까이 두고 따라다니며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는 아이는 점차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만 소중하고 부모는 멀리하는 대신에 반려동물에게 정을 쏟아붓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과연 커서 내 부모를 개, 고양이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공경하고 섬길까요? 여러분, 자식은 조물주가 모든 부모에게 내려준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물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섬세한 부모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때는 마음껏 칭찬하고 잘못된 행동이나 엉뚱한 짓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물어도 보고 때론 엄하게 꾸짖기도 해야 합니다. 품 안의 자식이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라는 말은 그만큼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망치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예의와 절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자식을 망친다는 것은 고양이의 실험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보통 5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한두 마리 낳았을 때가 5마리 낳았을 때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하지요. 그 이유는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전신을 핥아주는 글루메인데 새끼가 한두 마리일 때 너무 많이 핥아주기 때문이라네요. 에밀로 유명한 사상가이자 교육학자인 장작 루소는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밝혔듯이 아이는 유아기 때 주변의 사회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면서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해 나갑니다. 여기에 부모는 가장 중요한 타인으로서 반듯한 행동으로 세심하게 가르치고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움직이는 거울입니다. 웃음꽃이 활짝 핀 여러분의 가정을 꿈꾸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